어서 오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5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5월에는요, 캘리그라피 공모전이 무려 11개나 됩니다. 그리고 공모전의 주제와 내용 또한 굉장히 다양해서요, 공모전에 약간 골라 잡는 그런 재미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상금이 무려 1,000만 원인 공모전도 있어요. 어떤 공모전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실게요.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은 네이버에서 나비드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매월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무료 캘리그라피 자료의 첫 번째 캘리그라피 공모전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 캘리그라피 공모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공모전입니다. 제1회 평화통일 캘리그라피 대회인데요. 내용을 볼게요. 공모 주제는 한반도 종전 평화예요. 이 공모전은 감사하게도 문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반도 종전 평화,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휴전에서 평화로 이 세 개의 문구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A3 이상의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참가 자격 또한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상 내용을 보면 대상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통일부 장관상이 주어지고요. 입상자는 시상식에서 공동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공모전은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서 평화통일 캘리그라피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 만큼 글씨를 쓸 때 이 평화통일의 에너지를 담아서 글씨를 쓰는 것이 더 전달력이 좋겠죠. 두 번째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창작미술대전이에요. 무슨 대전 공모전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지난 4월 공모전 소식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무슨 대전 공모전에 보면은 공모 부분에 캘리그라피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 규격을 봅니다. 20호, 40호, 60호 이내에 세로 방향의 작품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공모전, 그러니까 무슨 대전 공모전은 출품료 보통 5만 원, 조금 많이 받는 데는 7만 원 정도 받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상금이 주어지고 또 전시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입상한 그 수상작들은 전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상 한 명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런 대전 같은 공모전은 디지털 작업을 해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은 화선지, 먹과 붓으로 작업을 하고요. 전시를 하게 될 때 보통은 족자 형태로 표구를 다시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5만 원 출품료를 내게 될 거고 수상을 하게 되면 그런 표구 비용을 또 따로 내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표구한 상태에서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작품은 나에게로, 그러니까 작가에게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전의 공모전들은 다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모전입니다. 땅끝 순례 문학관에서 예쁜 손글씨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주최를 하는데요. 응모 자격을 보면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응모 주제가요, 고정희 시인의 작품을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인지 여기 들어가 보면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총 25편의 작품이 있고 이 정도의 글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요 정도의 글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귀가 좀 많이 있죠. 그런 만큼 작품 규격 또한 50 곱하기 70cm으로 좀 크게 주어져 있는 편이고요. 작품을 제출을 할 때에는 미배접인 상태의 종이류로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작품을 제출하고 나서는 이제 최우수상에게는 50만 원의 상금과 군수상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글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글귀를 창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공모전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환경 사랑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공모 포스터를 보면은 캘리그라피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여기 공모 주제 요 세 번째 거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복지, 협력, 공감, 희망을 담은 메시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굿즈 디자인 파트에 보면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일상 속 친환경 디자인 제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캘리그라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 정보 보기에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해당 원 프로젝트, 해당 원 공모전 소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굿즈 디자인 파트에 보면은 장애인 관련 연대 협력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일상 속 친환경 디자인 제품을 기획 의도와 컨셉, 정면도, 후면도, 활용 예시 등을 통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파일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해서 수상한 자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모전이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거를 또 이런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상생활 속 친환경 디자인 제품으로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서해 문인화 대전입니다. 무슨 대전은 다 같은 양식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공모전 또한 자유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모전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유주제이면서 전통예술의 개발과 고유미의 재발견으로 서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미풍양속에 해가 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 또한 정해져 있어요. 30x35 내지 70x70 이내, 지필목, 화선지와 먹과 붓으로 작업한 작품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이고요. 작품 참가비는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상장과 함께 아까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여기까지의 공모전들은 대부분 원화, 그러니까 직접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무슨 대전 이런 공모전들은 디지털로 작업해서 제출하는 공모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여섯 번째 공모전은 아예 디지털로 콕 박은 그런 공모전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꼽히는 한글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한글을 소재로 한 우수 문화상품을 시범적으로 개발, 제작하여 우리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의 의 및 가치를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유주제이고요. 다만 한글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한 상품을 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무려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크죠? 요거는 자세한 상세 정보 보기를 볼게요. 왜냐하면 좀 내용이 복잡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요강을 보시면 지금 참가 자격이 한글 소재의 상품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개인 1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팀 단위로 참여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디지털 세상에서 꼽히는 한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면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그래서 뭐 이모티콘, 캐릭터, 폰트, 일러스트레이션, 뭐 게임 앱, 디지털 배경 화면, 뭐 그래픽 디자인 패턴 모두 가능하고 영상 콘텐츠 및 그 외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한 아이디어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라고 굳이 쓰여 있지 않아도 캘리 자체가 한글이잖아요. 물론 영문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만의 그 한글을 캘리그라피로 멋스럽게 써서 그거를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느냐, 이모티콘으로 만드느냐, 영상으로 만드느냐, 뭐 또는 폰트로 만드느냐, 일러스트, 그 디지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한글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문구류, 생활소품, 패션소품, 인테리어 소품, 학습 콘텐츠, 기타 등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만 보면 좀 난해하잖아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지난 공모전 수상작들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그러면 뭐 한글 그림책, 한글의 향기, 뭐 애국 명함 케이스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전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한글의 향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소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풍이 이미지를 케이스로 만들고 또 한글 이런 자음의 형태를 디퓨저로 만들어서 만든 이런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14개자 자음자 모양의 디퓨저가 있다고 하고 그 14개 모두가 다른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책의 형태도 있었어요. 한글 나뭇잎을 먹은 애벌레, 카드놀이네요. 동화책과 함께 카드놀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죠. 또 보면 백자 한글 상감 요거트볼. 전통적인 백자 항아리에 곡선을 담은 요거트볼인데 거기에 이렇게 한글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품들이죠. 이런 상품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나라면 어떤 콘텐츠의 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바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요. 1차 심사에는 서류로만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 건지, 어떤 상품이 나올 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어 놓고서 이거를 이제 합격을 하면 그때 2차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차 심사는 실제로 실물 영상인 거예요.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 상품 자체를 제출을 하는 거고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그 영상 자체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 대상이 무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있고요.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상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 및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제품 완성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공모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 공모전입니다. 해남 공룡박물관 전국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인데요. 해남시에서 해남과 공룡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해남 공룡박물관 전국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만나고 싶은 캐릭터와 어울리는 문장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창작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이에다가 8절지 이상의 종이류에다가 사용을 해야지 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작품은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대상 한 명에게는 군수상 및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공모전입니다. 국제 보타니컬 미술 대상전인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고요. 작품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 접수비는 3만 원의 참여비가 있고 이번 공모전의 그 주제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장미, rose. 장미가 주제입니다. 이 장미를 주제로 한 보타닉 캘리그라피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보타닉 협회에서 하는 공모전이다 보니까 이런 보타닉 그림이 같이 들어간 캘리그라피를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상작에 한해서 전시가 제공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9번째 공모전입니다. 보문 미술대전 공모전이에요. 무슨 대전은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공모전 포스터는 참 가독성이 좀 떨어지네요. 핫핑크 배경에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얇은 선을 썼다니. 잘 보이지 않지만 6번째 서예 파트에 보면 캘리그라피가 참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공모전의 출품료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되면 대전 중구문화원 갤러리에서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유주제이기는 하나 민족 정서에 부합되는 내용의 창작된 미술 작품을 이제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공모전입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 미술제인데요. 요거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 정보 보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분야별로 다양한데요. 가요제, 연극제, 미술제, 문학제 파트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술제 파트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참가 자격을 보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라고 하면 정확하게 구분이 좀 잘 안 되실 수 있죠.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고 해외 파견 노동자,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모두 가능하고요. 퇴사 후 6개월 이내 포함인 자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뭐 어린이 미술제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생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공모전은 근로자 문화예술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가 분야는 서예, 캘리그라피 파트를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규격은 서예 파트를 보시면 돼요. 70 곱하기 140 이하의 세로 작품으로 제출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래에 서예 캘리그라피 분야 참가 안내가 따로 되어 있어요. 참가 신청만 홈페이지로 하시면 되고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물 심사에 통과된 작품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서 근로자 확인 서류, 전문가 확인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접수, 내가 작업한 그 글씨를 사진을 찍어서 100MB 이하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을 하고요. 이 1차 온라인 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심사를 위한 실물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심사에 통과된 작품에 한해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공모전 내용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작품집을 발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의 형태로 나올 것 같고요. 대상인 경우에는 400만 원의 상금이 또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주제는 자유주제니까요. 편하게 작업을 하셔서 제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공모전입니다. 치매의 희망 담기 공모전인데요. 이 공모전도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캘리그라피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시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되어 있죠. 그 시화라는 게 시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문구를 창작을 해서 그것을 아름다운 손글씨, 캘리그라피를 쓰고 그림을 함께 더한다면 그것이 시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화는 42 곱하기 60 이하의 어떤 종이 규격에 작업을 해서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것은 충북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어서 참가 자격이 충북 도민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1개 캘리그라피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좀 참여해볼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님들도 공모전 참여하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모전이 무슨 당신의 실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모전을 개최하는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 내용들을 알리고자 여는 거고,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공모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용이 아예 무료인 공모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미션 하나를 정해놓고 창작에 몰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미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좀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맨날 그냥 연습하라 그러면 연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공모전에 어떤 미션이 있으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연구하고 구상하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는 작업들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각양각색의 공모전들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상금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고 하니까 두루두루 눈을 넓힌다 생각하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모전 참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올 5월에도 캘리그라피와 함께 찐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